완도 일가족 실종 사건이 발생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신원까지 공개하면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어 보입니다. 자칫 장기 미제가 될 우려가 있는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사건 구반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장림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사건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경과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2022년 5월 19일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일가족 3명이 연락이 두절된 사건입니다. 네. 경찰은 실종 경보 발령하고 실종자의 신원을 공개했는데 조윤아 양과 그 가족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던 초등학교 5학년 조윤아 양과 부모는 조양이 다니던 학교에 5월 19일부터 6월 15일까지 제주 한 달 살기를 하겠다. 네. 이렇게 체험학습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 교회 체험학습은 학교장 승인받으면은 가족이 가족여행 가는 것을 이유로 해서 출석을 하지 않아도 출석이 인정되는 그런 학사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험학습 신청을 했잖아요. 근데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조양이 학교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게 이상하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연락도 해보고 집에도 가보고 근데 전혀 행방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를 학교에 보고해서 학교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보면 제주 한 달 살기를 하겠다고 신청서를 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주도로 들어간 적은 없고 완도에서 행적이 발견이 돼요. 완도로 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완도 일가족 실종 사건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지난 5월 29일에 차량이 완도로 진입하는 CCTV 영상이 마지막 행적이고 네. 나온 영상은 없습니다. 없고요. 예. 그리고 5월 31일 조양 가족의 휴대전화가 차례로 꺼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신용카드 사용 기록이나 인터넷 접속 등의 일체의 생활 반응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경찰이 공개적으로 수사를 착수한 지가 닷새째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제까지. 수사 상황은 좀 진전이 있습니까? 경찰에서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유의미한 단서를 아직은 발견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가 두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조양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광주광역시 백운동 관할 광주 남부경찰서 여기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완도경찰서 여기 실종지니까 양쪽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광주 남부경찰서에서는 조양 가족의 그 행적 파악과 주변이 탐문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집에도 가보고 예, 주변인들한테도 탐문 수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완도에서는 해경 헬기까지 투입해 가지고 수색 작업 벌이고 있는데 지금 사실 유의미한 건 발견은 안 되고 있고 지금 행적도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경찰에서 실종 경보 발령해 가지고 조양의 신원도 공개를 하고 네. 또 이들 가족이 탄 차량도 2018년식 아우디 A6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제보나 신고도 전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실종 사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사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완도 소방서하고도 긴밀히 연락을 하고 있는데 네. 쭉 이게 역추적을 해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이 가족의 행방과 관련될 만한 사건 신고나 이런 것도 없고 같은 차종의 차량에 대한 신고, 제보 이런 것도 지금 기록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아직 수사의 단서는 딱 이거다라고 할 만한 게 없어서 범인은 굉장히 넓게 잡고 있지만 좀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자체도 좀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그런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실종 사건 해결이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죠.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실종이란 개념이 네. 범죄로 인한 건지 자체를 구분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네. 실종은 일단은 민사적 개념이잖아요. 그 안에서 실종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인지 자체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사고의 가능성, 그리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그렇죠. 가능성, 그리고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 이걸 다 열어놔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사회적 문제로 또 거론됐던 일본에서 굉장히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채무에 쪼들리면 이 사람이 스스로 증발을 해버리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증발 이거는 그냥 사건. 자발적으로 어디 사라진서 산속에 들어가 산다거나 예. 이런 가능성까지 다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실종 사건 처리가 굉장히 어렵고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수사기관에서 살인 사건이나 이런 거는 다 검거됩니다라고 네. 자신 있게 방송에서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기도 하고 틀린 얘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시신이 발견된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엔 그걸 단서로 해서 역추적을 해가면 거의 잡혀요. 그게 맞아요. 맞는데 근데 문제는
실종으로 분류된 그렇죠.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그 통계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살인 사건인지 알 수가 없는 사건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강력 사건인지. 아예 시신조차 발견을 못했을 경우에는 강력 사건인지 자체의 통계도 빠져버리니까 그렇게 이제 그렇죠. 또 벌어져서 실종 사건이 실무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CCTV라든지 전화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 어제 YTN 보도에서 CCTV 영상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이 조양을 업고 숙소에 나서는 모습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조양이 자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의식이 없다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예. 영상 저도 좀 약간 소름이 돋았는데 예. 지금 네티즌들도 막 감론을박이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네. 좀 충격적인 영상인데 일단 첫 번째로 이상한 거는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완도에 간 것도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그럼 완도에서 한 달 체험을 하든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밤 11시에 나온다는 것도 그 다음날 보통 아침 오전 시간대 체크아웃 하는데 그렇죠. 시간대도 이상하고 안 맞고. 그리고 11시에 나오잖아요. 굳이 자는 딸을 업고 들쳐업고서 나오는 그 상황도 이상한데 그러고서 몇 시간 뒤에 1시에 조양과 어머니의 핸드폰이 꺼져요. 꺼져버려요. 그리고 3시간 뒤에 새벽 4시에 아버지 핸드폰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그 11시부터 4시 핸드폰 꺼질 때까지 행적이 이상하기 때문에 자는 아이를 들쳐업고 나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그 영상은 또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에 혹시나 빠졌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색 작업을 벌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지금 실종 사건 수색에서 우선순위로 두는 거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일단 차량이 있잖아요. 차량으로 이동을 했는데 완도로 들어간 그 CCTV 영상인데 나온 건 없어요. 그럼 완도에 그 차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작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완도 시민들은 다 이 사건을 예의주시해서 주변에서 다 보고 있을 텐데도 차량이 아직 발견이 안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니까 차량이 완도에 들어갔으면 완도가 제가 얼만큼 클지 모르지만 예. 어쨌든 누구라도 신고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발견될 정도의 크기인데 아직 차량도 발견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그리고 이 일본에서 있었던 장기 미제 사건 중에 한 25년 만에 실종이 됐는데 25년 만에 밝혀졌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차량 안에 탑승한 채로 차량이 바다에 빠진 게 그 25년 동안 발견을 못해서 미제로 발견됐던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가족 3명과 차량이 한꺼번에 지금 증발해 버렸잖아요. 아하. 이거를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간명한 것이 바다에 빠진 게 아닌가 이런 가능성을 지금 그래서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보입니다. 경찰이 바다 쪽에 수색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보통 이런 거는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서부터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그 핸드폰이 꺼졌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아버지의 핸드폰이 새벽 4시에 송곡항에서 꺼져요. 항에서 꺼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 그 중심으로 해서 가장 높은 가능성을 그걸로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채무 관계 등이 파악을 할 수 있나요? 실종 같은 경우는 뭐 민사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나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범죄 사건 수사로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채무 관계를 하려면 금융권에 대해서 영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발부를 받아야 되니까 일단은 아직 그것까지는 못하는데 탐문 수사를 위해서 집에 가보니 네.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던 안 게 좋다. 보이더라라는 네. 경찰 관계자 진술도 있었고 네. 그리고 지금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건 이 부부가 운영하던 업체를 작년에 말에 폐업을 하고 지금 올 상반기 6개월 가까이는 무직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건 이제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아니었나라는 거를 추측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채무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다. 또 그게 어떤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 가능성을 그래서 지금은 좀 높게 보지 않나 싶습니다. 또 휴대전화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꺼졌어요. 그건 굉장히- 엄마랑 딸이 먼저 꺼지고 아빠가 좀 수시간 있다 꺼졌는데 이것도 좀 의미를 좀 봐야 됩니까? 굉장히 이상하고 예. 그거는 사실 좀 말씀드리기가 너무 조심스럽지만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예. 그런 가능성을 사실 경찰로서는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무슨 말 뭐 근데 청취자분도 이해는 하실 겁니다. 예. 그 순차적으로 휴대전화 예. 꺼진 부분. 예, 예. 자, 지인들이나 주변의 가족들이나 이렇게 좀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면 신고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예. 주변에 이 가족들과의 뭐
친인척 관계다라고 해서 이제 예.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이렇게 나선 분이 없어 보여서 지금도 안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 교류가 있는 그 가족 친인척 관계가 좀 결속이 약하고 또 주변에서 사실 주변 사람 누가 없다라고 하면 또 학교 같이 한 달 살기 갔어요. 뭐 이 정도 알고 있으면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이 붕 떠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이거는 사건의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그런 원인이 이제 체험살 신청부터 그렇죠. 발생을 한 거죠. 뭐 저희도 다들 알다시피 그 현장 체험 이런 거 하는데 한 달간 지금 떠버려도 그 딱 한 달 동안 그 떠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한 달 동안은 이제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게 해놓고 그 이후에도 안 오니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실종이 지금 된 상황인데 그렇죠. 거꾸로 추적하기에는 이미 너무 너무 옛날 일이 돼버려가지고 그렇죠. 증거 찾기가 지금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좀 아무 증거가 별로 없는 실종 사건 이 사건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가 막막할 것 같은데 우리 구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뭐 범죄 가능성도 높게 보시는 겁니까? 뭐 사실 실종 사건이라는 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서 이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네. 사건인데 사실 저는 제3자에 의한 범죄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일단 이 가족의 동선이나 여러 가지가 좀 납득이 안 되는 이 가족 안에서 이상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제주도로 가겠다고 했지만 제주도로 가지 않았고 한 달 살기 시작 시점으로부터 열흘 동안이 떠요. 뭘 했는지 알 수 모르겠어요. 없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 사건의 방향을 딱 구분짓기 위해서는 제주도나 완도에서 한 달 살기를 위한 예약이 돼 있는 게 있는지를 보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한 달 살기를 제주도로 신청했는데 제주도에 예약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가서 오늘부터 한 달 살게요 이러면 이게 일정이 안 맞아서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준비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한 달 살겠다고 시작한 시점부터 완도 들어갈 때까지 열흘이 뜨는데 그러면 얘는 증빙이 제대로 없으면 학교에서 이게 출석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부모가 이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 게 아닌가. 그리고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잖아요. 한 달 그렇죠. 살기는 그냥 그 숙박시설에 있기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뭔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요것도 체험 신청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발견을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요건 굉장히 그 한 달 동안의 일정, 그 이후의 일정에 대한 그 미래의 설계 이런 게 없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제3자에 의한 그 범행 가능성보다는 사고나 또는 이제 그 가족 간의 그 극단적인 어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우선순위. 이거는 또 그냥 수사의 ABC니까 예. 말씀을 그렇죠. 드리는 이거는 것이고. 뭐 우리 구 변호사가 뭐 확신을 갖고 얘기한다는 그런 전혀 그렇지는 않고 그냥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죠. 경찰이 사건을 풀어가는 입장에선 이런 가능성으로 해서 빨리 찾아내는 것을 우선순위하고 뭐든 다 사실 이런 가능성 얘기하지만 이런 가능성 다 그냥 무색하게 세 명이 무사히 돌아왔으면 제일 좋죠. 그렇죠. 사실은. 간절히 그걸 바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자령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